상담사 엄마와 이혼 전문 변호사 아들이 함께하는 모자 상담의 윤슬입니다. 지난번에 협의 이혼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협의 이혼을 할 때 합의서를 작성하잖아요. 그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면서 쓰는 그 합의서 작성은 아주 최대한 자세하고 아주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지 됩니다. 이 친권이나 양육권 같은 경우는 합의가 안 되면 아예 협의이혼 자체가, 그러니까 신청 자체를 못하니까 결정되기만 하면 명확하잖아요. 그냥 누가 갖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양육비 같은 경우는 요즘에 양육비 부담 조서라는 거를 작성을 하잖아요. 조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그걸 법원에 제출을 하면 법원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양육비 부담 조서를 이제 발급을 해줍니다. 또 양육비 부담 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서 만약에 상대방이 나중에 이혼한 다음에 양육비를 그대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따로 이제 양육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강제 이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비 부담 조서를 받아놓고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양육비를 안 줄 것 같다. 그래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미자료 같은 경우는 합의서에 그런 게 합의가 되어 있지 않아도 협의이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미자료 같은 경우는 소송을 따로 하지 않는 한은 법원에서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재산분할이나 미자료에 관한 것을 합의서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각자 서명하고 그리고 각자 또 도장을 찍어서 갖고 있으면 공증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대로 이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난 재산을 좀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러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혼한 날로부터 미자료는 3년 이내에 또 재산분할은 2년 이내에 문제 제기를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합의서를 반드시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이혼하면서 남편이 아내한테 미자료하고 재산분할로 1억 5천을 주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는 합의서에는 어떻게 썼냐 하면 재산분할로 1억 5천을 주기로 한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쓴 거예요. 근데 나중에 협의이혼하고 나서 전 아내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나는 미자료는 못 받았다. 그리고 미자료 청구 소송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전 남편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이 1억 5천에는 재산분할과 미자료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다.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의서의 그 문구는 최대한 자세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협의이혼 하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대신에 이제 아내한테 아파트하고 차를 주기로 합의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부는 합의서는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하고 차를 넘겨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협의이혼을 했는데 한 1년쯤 지났을 때 그 전 남편이 전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했어요. 구두로는 합의를 했지만 구두 합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참 당황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협의이혼할 때 그 합의서 작성에 이후로다가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 하는 문구를 자세하게 써 넣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결혼할 때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을 하진 않잖아요. 협의이혼할 때도 합의서를 쓸 때 그 합의서의 내용을 뒤집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합의서를 써도 애매한 문구를 트집 잡아서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두로만 합의를 했다. 말할 것도 없겠지요. 또 요즘에는 그 연금을 많이들 받잖아요. 뭐 공무원 연금도 있고 사학연금도 있고 또 노후연금도 있고 연금들을 많이 받는데 젊어서 이렇게 이혼할 경우에는 합의서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한다 이러고 그대로 이행을 하면서 이혼을 했는데 아내가 교직원이었어요. 선생님이었는데 이혼하고 나서 남편이 연금공단에 나중에 받을 연금에 대해서 선신청을 했어요. 이게 연금 선신청이라는 건 뭐냐 하면 40대에 만약에 이혼을 한다 이러면은 연금 받을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럼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미리 신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내가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전 아내의 연금을 나누어서 분할해서 나에게 지급해달라 그리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분할을 정확히 썼다고 해도 반드시 연금에 대한 것도 같이 기재를 해야 됩니다.
보통 쓸 때 그것도 다 그냥 재산 분할을 이렇게 하면 연금은 생각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한다. 그리고 연금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연금도 몇 대 몇으로 분할을 한다 이렇게 쓰든가 하여튼 최대한 자세하게 써야 합니다. 이처럼 협의 이혼할 때 쓰는 합의서는 최대한 자세하고 꼼꼼하게 쓰는 게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그럼 궁금한 점은 안재영 변호사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할 때 합의서를 어떻게 쓰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선 협의 이혼할 때 합의서는 어느 시점에 작성하는 게 가장 좋은지 그거는 특별히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는 협의 이혼 시점에서 뭐 전에 하든지 협의 이혼 뭐 숙려 기간 중에 하든지 뭐 끝나고 하든지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그 협의 이혼 시기보다도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해서 합의서를 써놓고 재판상 이혼으로 갔다 이런 게 문제거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합의서는 효력이 없어져.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그 이 합의서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적으로 이 사람들이 협의 이혼할 때 이 정도의 협의가 있었구나 이 정도로 판결할 때 그냥 참고나 반영 정도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협의 이혼을 전제로 했을 때는 반드시 협의 이혼을 해야 되고 또 재판상 이혼을 했을 때는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그런 이제 합의서를 작성하는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지 협의서의 시기는 크게 문제는 안 돼. 협의 이혼한다고 둘이서 이제 신청을 했잖아. 신청 전에 그럼 합의서를 써도 되는 거야? 그렇지. 물론 뭐 몇 년 전에 써놓고 뭐 이런 아니, 거는 그러니까, 안 되지만 그 이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합의해놓고 이대로 합의 이혼을 진행하자 이런 거는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돼? 이거는 이제 비단 꼭 이혼에 관련된 합의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법률 전반적으로 이제 합의서를 작성했을 때 다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공증을 안 받으면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진 않아. 사실은 특히 이제 이런 합의서에 있어서 공증의 의미는 어떤 의미만 있냐면은 위조 주장을 방지하는 의미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써놓고 그거 내 글씨 아닌데, 그거 내가 쓴 거 아닌데, 상대방이 위조한 거다 이런 주장을 차단하는 의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위조 주장만 차단할 수 있다 그러면 공증을 받든 안 받든 이 합의서는 효력이 있는 거지. 합의서 작성할 때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이런 것도 위조 주장을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 그러니까 인감증명은 자기가 아니면 뗄 수 없는 서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위조가 됐을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요새는 사실은 만약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순간의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으면 이것도 역시 공증이랑 거의 유사한 효력이 있는 거야. 그거 좋은 방법이네. 그래서 공증을 받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든 동영상으로 합의서를 쓰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하든 이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위조 주장 못 하겠지. 이거 내가 안 썼다고 발표를 못 하는 거 아니야.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도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서에 썼어. 그리고 나서는 재산 분할을 이제 하고 협의 이혼을 했는데 한쪽이 그 합의서를 잊어버렸어. 상대방이 잃어버린 걸 알고는 다시 재산 분할을 다시 제기한 거야.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지? 그런 경우는 사실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송을 하다 보면 소송상에 드러나는 진실은 이제 증거로서 뒷받침된 진실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는 사실 예를 들면 판사가 하늘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모든 걸 굽어보면서 재판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판사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 한 명은 정말 매번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고 한 명은 정말 진실된 사람이라 거짓말 할 리가 없는 사람이라 그래도 판사가 이걸 고려해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증거로 제출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합의서를 잊어버렸다고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있었다가 없어진 건지 처음부터 작성이 안 된 건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증거를 잊어버리면 재판에서는 그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잊어버린 사람 말고 그 나쁜 맘 먹고 합의서의 존재를 숨기는 사람은 합의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걸 어떻게든 찾으면 되는데 그거 그 사람이 집에다 쓰고 안 내놓는데 이렇게 안 내놓을 때는 방법이 없다. 만약에 이게 형사 문제라 그러면은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집을 압수수색은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할 수 없어서 갖고 있던 합의서를 잊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큰일 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이제 공증 얘기를 했잖아. 이럴 때 공증을 해놓으면 좋은 게 내가 그 서류를 잊어버리더라도 공증사무소에서는 그 원본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공증사무소에 가서 다시 이제 그 존재를 받아올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공증이 좀 유효할 수 있는 거지. 어쨌든 합의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네. 그치, 잊어버리면 그거는 뭐 없는 거랑 똑같은 거. 합의서에 양육권과 친권을 내가 갖는 대신 양육비는 안 받겠다 이렇게 이제 합의서에 썼어. 그리고 이혼을 했어. 애를 기르다 보면 이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잖아. 그래서 양육비를 다시 받았으면 좋겠어. 그럴 경우에 가능한가?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이혼할 때 많은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데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는 오로지 내 권리거든. 내 권리인데 양육비는 내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인 거야. 그렇지. 아이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건 좀 괴를 달리게. 그래서 내 권리는 내가 포기할 수 있거든. 근데 아이의 권리는 내가 아이를 위해서 대신 포기하는 게 그렇게 유하다고 인정을 못 받아.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양육비든 위자료든 재산 분할은 똑같이 돈으로 오고 가서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양육비 안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아이의 입장에 생각한 게 아니라 뭔가 내 권리처럼 생각하고 내가 대신 포기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판사가 봤을 때 이 상황은 아무리 이 당시에 포기를 했지만 이 아이가 양육비를 안 받으면 제대로 성장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양육비에 관한 약속을 부모가 아무리 강하게 해도 이건 나중에 객관적인 상황에서 아이에게 양육비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재판부에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가 있어서 양육비에 관한 약속은 그렇게 강하게 당사자를 구속하지 못해.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다. 아이의 권리. 부모의 권리가 아니다. 그거 정말 좋은 말이네. 그렇게 해서 양육에 관한 권리는 부모가 맘대로 성인이 되기 전에 맘대로 없애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이한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동이면 과거에 어떤 합의가 있었던 재차 판단해서 아이를 위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합의 썼을 때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이제 다소 풀렸어.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할 때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